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랜만에 뵙고 네. 우리 연구원님 이 주토피아 채널에서는 또 처음 인사 나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나 이거 잘한다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지금 현재 섹터로는 인터넷, 게임,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이렇게 좀 골고루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정의훈이라고 합니다. 와, 바쁘시겠다. 자, 그러면 오늘 네이버 카카오부터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네. 뭐 수익, 사업 전략, 총합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지금 현 시점에 어디에 더 점수 주시겠어요? 그 결론보다 더 앞서 나온 결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말씀이시죠? 그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인터넷 플랫폼이 좋은가에 대해서 에 아하.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막 엄청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한 분들도 계시고 또 플랫폼 국내 인터넷 플랫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지금 상황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AI 관련된 경쟁에서의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카오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에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제가 뒷부분에서도 좀 정리를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게 없을 때는 우려사항이 누가 더 많은가가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도 물론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지만 카카오가 조금 더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풀어야 되는 숙제를 잘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숙제가 누가 더 많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조금 더 적다. 그렇다고 해서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 vs 카카오 했을 때 네이버이지만 그 앞서서 질문을 답변을 주신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띄어지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 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카카오에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이버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AI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사 모두 AI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커머스 알고리즘 뭐 등등 그리고 뭐 생성 AI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제가 모르는 건지 딱히 뭘 진짜 다른 데 비해서 하고 있는 게 없어서 부재해서 모르는 건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시청자분들 몇 분이 보고 계세요? 네, 지금 900분, 899분이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AI를 많이 쓰시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쓰세요. 용고님이랑 저랑 한 몇 달 전에 작년에 봤을 때 그때 우리 얘기할 때는 사실 그만큼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르죠. 제가 카페 가서도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어린 친구가 카페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찾는 거를 생성형 AI 붙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생성형 AI의 답변이 맞는지 검증 단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단 그 학생뿐만 아니라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많이 차지한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안 써보고 계신다는 분들도 저는 향후에 되게 많이 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AI가 우리 생활에서 많은 어떤 유의미한 좀 침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yes. 근데 그 상황에서의 네이버 카카오가 그럼 어느 정도로 침투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이 부분을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제 방금 전에 질문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네이버 카카오의 AI 서비스는 어느 정도 쓰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면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클로버엑스 어제 사실 처음 저만 그럴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일적으로 좀 되게 많이 리서치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외적으로 좀 더 실용성 있게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예스라고 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큰 숙제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네이버가 더 큰 숙제가 카카오가 더 큰 숙제가 아니냐 네이버 카카오 두 회사 모두에게 지금 닥친 숙제이고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사업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략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전략 뭐 어떻게 다르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공통적으로 이 사업 전략을 제가 말씀드린 사업 전략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일단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처진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핵심인데 네이버는 온 서비스 AI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온 서비스 AI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AI를 적용해서 사업의 성과를 도와줄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가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자전거 아니면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이 이제 청바지 관련 제품들이 뜨는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떠요. 그러니까 가장 싼 청바지가 얼마인지 아니면 광고가 좀 묻어있는 청바지가 예, 얼마인지 예. 리뷰가 높은 청바지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원하는 청바지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이대에 따라서 원하는 청바지가 다를 수도 있고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AI 서비스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AI 서비스가 도와준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 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AI 서비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약간 부스터 같은 역할 그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나 수익성을 내는 그런 사업 부문에서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래픽 증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지 뭔가 직접적으로 진짜 이만큼 더 들어오세요라고 딱 길을 터주는 그 역할을 하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 카카오에 대해서도 붙여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네. 카카오는 조금 다른 게 카카오의 AI 전략을 한마디로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어허. 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렵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아시죠? 네, 오케스트라 알죠. 다양한 악기들이 나와서 이제 협업을 하고 네. 협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카카오 자체적으로는 AI와 관련된 사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오픈 소스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AI 서비스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해 이제 좀 화두가 됐던 게 오픈 AI와의 협업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거죠. 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서비스를 대체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거는 네이버랑은 좀 다른 거가 느껴지시는 게 네이버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본인들의 서비스에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좀 더 직접적인 서비스는 출시하겠지만 그 직접적인 서비스를 좀 더 이제 협업을 해서 한다라는 건데 결국엔 그럼 카카오의 관건은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협업을 통해서 출시를 했을 때 이 서비스가 유의미한 서비스로 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의미한 서비스라는 거는 실제 이용자들이 많이 찾고 이 서비스가 퀄리티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가 않는다라고 판단될 만한 수준의 퀄리티의 서비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최근 이제 지난달이었나요? 그 카나나 서비스가 카카오 카나나 서비스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그만큼 조금 서비스의 어떤 그런 혁신성 아니면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그 오픈AI 얘기도 말씀 여쭤보려고 카나다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나다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그거 앱만 받고 사실은 뭐 또 막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앱을 별도에 받아가지고 이제 CBT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해보셨나요? 어때요? 되게 지금 아쉬운 점을 잘 말씀을 주셨는데 별도 앱을 받아서 막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 접근성 관련된 문제거든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의 시너지가 나고 광고나 커머스나 선물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는 건데 카나나 앱을 별도로 출시하는 순간부터는 카카오톡과 연관성이 되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도 앱을 출시를 해서 별도 앱을 다운받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거기에 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을 통해서 친구 추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건 완전 새로운 문제예요. 그게 접근성 문제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카나나 서비스도 이용자 기반의 그런 챗봇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 많이 없는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적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카나나 서비스가 그런 이용자들을 그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컨텐츠가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첫 단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 앞서서 인터넷 이 산업 자체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AI에서 승기를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돌려놓지 않으면 이건 더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단기의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 과연 물론 다른 사업부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여기 AI라든지 기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혁신 AI 산업에 대한 뭐 비중이 뭐 지금은 이만큼이 안 되지만은 지금 놓쳐버리면 아예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전 좀 걱정되는데요. 저도 걱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제가 지난해 연말에 썼던 자료 제목이 뭐였냐면 성장성을 잃어버린 성장주였어요. 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많이들 질문하세요. 주가가 이 정도로 빠졌으면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니야. 그런데 결국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높은 밸류에이션,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시가총액이 컸던 이유는 그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던 건데, 사실 그 성장성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쇠퇴되기도 했고 플랫폼 성장성이 되게 한계를 보이기도 했고 특히 AI 경쟁에서의 이게 좀 뒤처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높은 밸류에이션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느냐, 사실 그 내에서도 수익성을 어떻게 잘 증대시키기만 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 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I 얘기는 저희 이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하고, 제가 저희 지금 채팅창에 막 남겨주셔가지고 네. 제가 혹시 뭐 질문사항 있나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사실 네이버는 전 세계 이용률로 보면 1%도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챗GPT나 제미나이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 머스크가 X 인수한 목적도 빅데이터 목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AI 산업의 진출을 위한 그런 걸 마련한 거겠다라는 의견 지금 개진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게 머스크의 큰 그림 기대도 됩니다. 근데 우리 포털들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는, 이렇게 또 의견을 남겨주시긴 했네요. 네. 네. 저는 사라질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쇼핑할 때 저희가 네이버 쇼핑 들어가고, 웹툰 볼 때 네이버 웹툰 들어가고, 뭐 어떤 뉴스 볼 때 뭐 네이버 뉴스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남아 있는데, 그 검색에서의 네이버는 강점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그런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앱에서만 좀 머무는 경향이 좀 강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마이너스는 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회사가 사라지거나 뭐 그렇죠. 이런 그런 네.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우려하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최수연 대표가 AI 관련해서 그 주도권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전략 붙이는 거, 기존 서비스에 우리 그거 위주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스피아 구독자분들께서 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의견을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카카오 네이버 얘기 아주 짧게 요 부문 사업 부분별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는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카카오톡이 물론 저는 우리 수익성을 생각해야 한 수밖에 없는,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카카오톡에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의 초창기의 모습은 너무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너무 수익화에 대해서 하는 게 불편해, 이런 시각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야.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하하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냥 저도 카카오톡 이용자니까 여쭤보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은 사업적인 딜레마 중 하나인 게 카카오가 실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둔화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이후부터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이제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중 하나가, 첫 번째가 광고 쪽 수익,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커머스 쪽 선물하기 영역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고 쪽은 결국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면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광고판을 여기저기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트래픽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자 숫자가 더 늘어야 되는 거죠.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광고 단가가 높아질 테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그 양측에서의 고민이 심해요. 첫 번째는 트래픽이 늘어야 된다 했잖아요. 트래픽은 더 이상 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카카오톡 자체가 국내 지금 기반의 서비스이고 해외에서는 저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출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는 논외라고 치면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남은 거는 지면 확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이유가 그런 지면 확대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지면 확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카오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게 과거에는 어디가 트래픽이 제일 높았냐면 채팅 탭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그 탭이 제일 높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친구 탭을 보면 막 생일도 막 돼 있고 프로필 업데이트도 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친구 탭도 좀 봐봐. 친구 탭에도 좀 들어가 봐봐. 친구 생일 안 궁금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늘려야 유의미한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야 광고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도입이 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조금 더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가볍게 들어와서 원래 좀 메신저를 하던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광고가 좀 더 늘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런 사업적인 어떻게 딜레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카카오페이, 쓱페이 뭐 인수 설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페이도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사업적인 고민 중 하나가 생각보다 카카오페이의 혁신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송금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혁신적으로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그런데 그 페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강점들을 많은 시중에 있던 기존에 있던 금융권 은행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 규제라든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장이 많이 안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으로도 많이 발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좀 그런 혁신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객을 더 많이 해서 좀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겠다라는 사업적 고민 중 하나로 쓱페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그래도 커머스는 뭐 또 앱도 하나 만들고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왔죠? 이쪽 어땠어요? 네이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커머스 쪽만 봤을 때는 네이버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광고랑 커머스가 어쨌든 제일 큰 사업 부문이거든요. 근데 광고 시장은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커머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현재 커머스 쪽에서의 왜 사업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냐면 지금 국내 커머스 시장을 보면 사실상 1, 2등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등이 누구냐면 쿠팡이죠. 쿠팡 많이 쿠팡을 사용하시는데 쿠팡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고 쿠팡은 계속해서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2등이 네이버거든요. 그리고 3등부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3등부터는 이제 점점 그 1, 2등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오픈 마켓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는 뭐냐면 거래액 성장률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는 수수료율이 낮았어요. 판매자 수수료율이. 그런데 네이버나 쿠팡 모두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나머지 오픈 마켓 플레이어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은 이미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낮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거래액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수수료율을 높인다라고 반대로 봤을 때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플러스 스토어나 이런 것을 앱 개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의 마켓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를 좀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밀어주는 대신 수수료를 좀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 강화하는 좀 사업적인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웹툰이요, 웹툰. 네. 요거 아직 매출 기여도는 적죠? 네. 이익 기여도가 적습니다. 이익 기여도, 이익도. 이익 기여도가 적죠. 예, 정정도 해주셔서, 예. 이거 웹툰 얘기 왜 여쭤보냐면, 적자 전환했잖아요, 네. 2분기에. 네. 근데 이게 막, 여성 혐오 막 이런 얘기가 키워드들이 막 엄청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여타 커뮤니티나 여론이나 댓글 등을 봤을 때 네이버 쪽에서
이거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과연 여성 유저의 감수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이버 쪽에서 유저의 이런 실제적인 그 이용에 대해서 감수성을 너무 낮게 본 거 아닌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네. 결국엔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런 사회적인 갈등에 대한 조정을 우선시할 것이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우려했던 부분과 간과했던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웹툰 이용률이 많이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이버 웹툰이 되게 재밌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용률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이용률이 줄어드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네이버 웹툰 검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자꾸 작가의 그런 표현이 이런 거 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생겼던 거죠. 사실 그 중간에서의 줄다리를 잘 하는 게 사업자의 역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그 부분에서 사실 이용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는 게 네이버의 사업적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내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거든요. 지난해. 어디에 상장을 했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 왜 상장을 했냐? 네이버 웹툰은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성장성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해외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웹툰 그러니까 보급률이 많이 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숙제도 있어가지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그런 재미와 그런 어떤 그런 사업적 가치관 이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성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얘기 마지막으로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쪽이 뭐 무풍지대에 속한다 이런 평도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요. 트럼프가 사실은 이 고율 관세 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얹어놓는 거는 협상 수단이고 사실상으로는 이제 어디로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글의 뭐 고정밀 지도 요구 같은 거. 근데 보면은 카카오보다는 일단 네이버 쪽에 더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이버 지도가 그냥 맵 그 자체가 아니라 플레이스 뭐 그 상점들 연결될 수수료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차기 정부가 잘 협상을 하겠지만은 이거 너무 기우이고 앞선 걱정일 수 있는데 요거는 영향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오바예요? 우선은 네. 지금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2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 지도와 관련해서 좀 데이터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거부를 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8월로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차기 정부로 들어왔을 때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시점인데 사실 국내 이익과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네이버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전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다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만 봤을 때도 사람 이렇게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앱이 있고 네이버 지도 앱 있잖아요. 네이버 앱보다 네이버 지도 앱이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안 들어가도 지도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플레이스나 광고나 그런 부분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인 거고 확실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만약에 그게 넘어갔을 때 어떤 구글의 어떤 정밀 지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 라떼는 다음 강풀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웹툰 보세요? 저는 웹툰 봐요. 저는 자주는 안 보는데 네. 간혹가다 봅니다. 그래서 그 웹툰을 그냥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네. 사실 1세대 웹툰이 사실 강풀 작가 이런 분들이 그냥 연재했던 인터넷에 연재했던 블로그에 연재했던 거를 시작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강풀, 기안 침착맨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같아요. 약간 그런 3, 4세대 정도 온 것 같고. 맞아. 예, 저 영화 전공해서. 예.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웹툰도 되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공장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 글 쓰시는 분 따로
그림 그리시는 그- 분들 따로 그러니까 다 붙어야 되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돈을 막 엄청나게 한 사람이 벌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질문도 네. 유튜브에 밀린 네이버 TV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유튜브에 밀린 네이버 아. TV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뭐 네이버 TV는 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뭐 제가 인정을 하고 말고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밀릴 수밖에 없던 게 일단은 컨텐츠들의 제한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TV가 처음에 노력을 했던 게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TV를 보죠. 연예인들을 막 보는 그런 부분들은 거였으면 방송국에 만드는 TV를 보고 좀 더 유튜브는 그런 날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차라리 네이버가 요즘에는 더 밀고 있는 거는 치지직인 것 같아요. 그런 방송 게임 쪽으로. 네. 그쪽이죠. 그래서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이버 실적 그 표를 보면 그 광고 매출 안에 기타 부문 매출이 있어요. 그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치지직 자체가 좀 이용자 모객의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그 전에 있던 트위치 유저들을 많이 좀 땡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수익화에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치지직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다라는 게 사업적으로 궁금하신다라고 하면 지표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되셨기를 바라면서